네, 안녕하십니까. 공정하고 정확한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월 17일 화요일 아시아투데이 데일리 뉴스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아시아투데이 신문 일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 새 대통령이 G7 참석차 출국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실용 외교 데뷔 전 관세 조율 주목. 자, 이게 일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속보가 오늘 오전에 떴습니다. 자, 일단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빠른 귀국을 결정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어제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한다고 했으니까 출국을 해서 아마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인해서 새 당선된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전 아시아투데이 속보인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꽤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미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은 꽤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이 호주와 남아공 정상과 회담을 했다는 소식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어제 밤에는요, 이란 국영방송 생방송에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생방송이 중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공개된 동영상으로 다 확인이 가능했었는데요. 차도르 복장, 이 검은 차도를 하고 있는 여성 앵커가 방송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폭탄이 떨어져서 화면이 움직이고 위에 이렇게 천장에 부스러기들이 일부가 무너지고 앵커가 대피를 하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직원들이 신은 위대하다 뭐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내면서 방송 송출이 잠깐 중단되는 그런 사고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국제 소식이었고요. 자, 아래 기사도 일면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조 플러스 알파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이라는 이 기사인데요. 자,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약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지역 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유가 불안감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 기름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자동차 운전할 때 좀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아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동 쇼크에도 주가가 1.8% 상승했습니다. 어제 마감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 정책 기대감에 중동 쇼크에도 1.8% 급등한 코스피라는 저희 아시아투데이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2,900선을 회복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강세와 국내 정책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자, 어제 마감 증시는요, 전거래일보다 52.04포인트 상승한 2,946.66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방송 시작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코스피가 28.29포인트 상승한 2,974.95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출발도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 456억 원, 2,526억 원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224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좀 자세히 보면요.
눈에 띈 흐름이 방산주의 강세였습니다. 하나시스템이 18.01%, 현대로템이 6.32%,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65%, LIG 넥스원이 5.32% 이렇게 주요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밑에 있는 유가 관련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경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등을 위해서 이 지원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2개월은 좀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주간 하락세를 보이던 국내 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 우려상으로 차츰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국제유가는 전장 대비 1.52% 상승한 배럴당 7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가 불안한 국제유가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송원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원석 의원이 과반인 60표를 확보하면서 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신임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당의 쇄신과 대안 정책 비전을 탕평 인사와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정책에 강한 정당, 민생과 경제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대 야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얼만큼 밀고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원내사령탑을 송 원내대표가 맡으면서 친윤계가 다시 한번 당내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도로 영남당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지만 친한계, 비윤계 밀고 있는 김성원 후보가 원내대표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친한계 등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친명, 친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친윤은 안 됩니까? 친윤과 친한은 왜 계속 싸워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원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국민의힘 지도부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오늘은 좀 경제, 유가, 그 다음 주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기사입니다. 자,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와, 역대급 더위. 여러분 작년도 정말 더웠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더 덥고 작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우, 열대야도 잦을 듯이라는 기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상청에서 밝혔습니다. 올해 장마 와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습한 날씨가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남부는 장마가 평균적으로 6월 23일, 중부는 6월 25일에 시작되지만 이번 주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예보된 만큼 내륙 장마도 빨리 시작될 전망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올여름이 정말 덥고 작년보다 더 덥고 작년보다 더 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분들에게 이 더위를
물리칠 시원한 소식이 뭐가 없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소식이 뭐가 없을까? 저희도 열심히 찾으면서 앞으로 많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같은 훈련. 자,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경기도 광명시에서 화랑훈련의 일환으로 통합 방위훈련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복 입으신 분들, 훈련하고 계신 분들, 6월은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 국가를 지키는 그 안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외신과 국내 기사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저희 아시아투데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모스탄 대사께서 오셔서 제가 대담을 했던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요. 모스탄 대사께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언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MSNBC, NIT 뷰나 MSNBC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뷰, 시각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NIT's view, MSNBC's view of Trump is not a real Donald Trump. 뭐라고 하셨냐면 It's a caricature of Donald Trum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캐리커처를 만든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직격탄을 날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CNN 기자에게 CNN의 페이크 뉴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페이크, 만들어진 캐리커처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캐리커처가 아니라 리얼 도널드 트럼프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미국의 상황과 국제 정세는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팍스뉴스 브라이트바트도 있죠. 브라이트바트나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뉴스맥스 이런 보도들을 좀 중심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 6월 15일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We must expand efforts to detain and deport illegal aliens in America's largest cities such as Los Angeles, 시카고, 뉴욕 등등. 자, 또 이 단어입니다. Illegal aliens.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들, 팍스라든지 이런 보수 언론들에서는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불법 에일리언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몰아내는 시카고, LA, 뉴욕 등등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몰아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밤사이 팍스라든지 이런 보수 언론, 미국의 보수 언론들에서 어떤 방송들이 생방송으로 진행됐는지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시나 팍스뉴스입니다. 아직도 멕시코 국기를 들고 미국에서 영상을 나중에 또 자세히 보면요. 미국 성조기를 찍거나 불에 태우거나 발로 짓밟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국기를 들고 흔들고 마치 승리자처럼 점령자처럼 말 그대로 illegal alien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안보 이야기했잖아요. 호국, 보훈. 국가를 지키는 것은 법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그 한 국가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계속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캐롤라인 레빗이죠. 근데 이분은요, 백악관 트럼프 1기 때 대변인이었던 케일리 맥기너니, 지금 현재는 팍스뉴스 진행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갔냐면, 이날은 그러니까 이분이 진행하는 메인 프로그램도 있고 게스트로도 자주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불법 이민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 폭동을 일으키고 있고, 자, 그런데 제목이 보시면 레거시 미디어가
이 폭동자들, anti-ICE riots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peaceful, 평화롭대요. 자, 근데 보시면 이 레거시 미디어 어디냐? CNN, MSNBC. 자, 이들이 describing LA protest, LA에서 지금 폭동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peaceful하다고, 이 peaceful하다고 단어를 몇 번을 얘기했느냐? 211번을 얘기했대요. 자, 어느 기간 동안 6월 7일에서 10일 동안 CNN과 MSNBC가 자, 이 불법 폭동자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CNN, MSNBC가 피스풀하다를 자, 팍스에서 세봤어요. 근데 211번 평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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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다 CNN과 MSNBC가 요 기간 동안 7, 8, 9, 10, 11 요 기간 동안 211번이나 이 폭동자들을 피스풀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께서 한번 객관적으로 깨어있는 좀 의식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국내 외신에서 보도를 따올 때 CNN에서 따왔는지, MSNBC에서 따왔는지, 로이터에서 따왔는지, 뭐 아니면 팍스에서 따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하시면서 보시면 이것이 정확한 외신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11번이나 이들에 대해서 평화롭다라고 얘기를 했어 라고 앵커가 얘기하니까 백악관 전 1기 때 대변인이 이렇게 웃으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선량한 시민이 또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평화롭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이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대변인인 케일리 맥키너니가 그리고 또 지금 팍스뉴스 진행자인 이분이 웃고 있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육군 250주년 창설 그 기념 행사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일반 미국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이 소개가 안 됐던 그런 기사들이나 기고문들을 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A Today에 이런 글이 기고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이제 지인들이 글을 올리는 걸 보고 이 글을 보게 됐는데요. 자, USA Today의 오피니언란에 미국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Hey, Democrats,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LA riots make Americans like me glad Trump is president. 자, LA 이 폭동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인 것을 나로 하여금 되게 기쁘게 만든대요.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역시나 멕시코 국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불법 이민자들 단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나는 방금 이런 포토와 사진과 비디오를 목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죠. 어떤 비디오냐. burning cars, 타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이런 폭동가들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있고 도로를 점령하고 가게들을 점령하고 있는 LA에서의 이런 장면들을 보았는데 My conclusion is this. 나의 결론은 이거다. 뭐냐? I'm glad Donald Trump is president and I'm not alone. 자, 이 모든 폭동을 지켜본 미국인으로서의 나의 결론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내에서 외신 보도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미국의 전역을 휩쓸고 있다? 자, 근데 USA Today의 미국인이 기고한 오피니언, 이 사설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뉴섬 주지사죠. 뉴섬 says it's his duty to represent the illegal immigrants who elected him. 좀 여러분 기시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국내 상황과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기시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뉴섬 주지사가 지금 트럼프와 대립하고 있죠. 그리고 illegal alien들을 좀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뉴섬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의 의무야. 뭐냐? 나를 뽑아준, 나에게 표를 준 불법 이민자들을 represent, 대표하는 것, 변호해 주는 것.
그건 나의 의무야 라고 뉴섬 주지사가 이야기한 것을 미국인들이 SNS 포스팅을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SNS에 미국인이 올린 글인데요. 뭐냐면요. 250주년 이제 기념 열병식이 있었죠. 자, 근데 for those unaware,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좀 얘기를 한다. 뭐냐면 이번 250주년 이 퍼레이드는 2024년에 확정이 된 거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approved, 확정이 된 거고 승인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겹친 것은 그거는 coincidence, 어떤 우연이었지 바이든 행정부 때 이것이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 생일에 퍼레이드를 해야지 라고 기획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SNS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런 국가의 안보, 국가의 질서와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전해드리는 이유는 특히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 언론 간의 동맹 또한 중요하며 팩트, 정확한 사실을 다각도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6월은 특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기사를 좀 전해드렸는데 많은 기사로 다뤄지지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것은 이 보도는요 국방일보에 나와 있는 거고요.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보도 자료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전쟁 영웅 생도 539명을 기억하라. 육사 생도 1기, 2기생들은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생도 539명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육사 생도가 지금 선배 생도에게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는 좀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죠. TV도 보기 싫고 TV 보기 싫고 뉴스도 보기 싫어, 아무것도 보기 싫어,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TV를 틀어도 답답하고 좋은 소식도 안 나오고 경제는 어렵고 이런 답답한 마음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송 언론인으로서 저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제가 신입 아나운서 때 항상 교육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방송 진행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팩트를 전하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가령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도 물이 반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물이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긍정화시켜서 시청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힘이 되는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 컨텐츠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자, 육사 생도들의 전쟁 영웅을 기리는 이 행사를 좀 찾다가, 자,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웹툰이 있습니다. 자, 그 웹툰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불멸의 육사혼, 그리고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이거는 백선엽 장군의 일대기입니다. 또 불멸의 영웅, 이런 웹툰이 있는데 웹툰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특히 백선엽 장군의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요거는요. 사관생도를 포함한 젊은이들에게 6.25 전쟁의 실상과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값진 희생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웹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화가 30화인데요. 딱 30화를 들어가시면요. 시작이 백선엽 장군의 얼굴로 시작합니다. 근데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육사 생도 1, 2기생, 그리고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 눈물, 피와 땀의 결정체 위에 세워진 그런 자유입니다. 자, 6월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뉴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타격을 주는 전쟁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 만큼 공짜가 아닌 자유를
물려준 그분들의 희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앞으로를 이끌어갈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인가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끝으로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은요. 이 대통령 실용외교 첫 시험 때 G7서 성과 내야 그리고 심상찮은 집값 상승세 관련 사설인데요. 자, 집값과 관련된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사설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찮은 집값 상승세, 공급 확대 등 대책 강구해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6% 급등하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수도권도 지난주 0.09% 올랐고 전국 평균은 0.03% 오르며 12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 양천 등 7개구 아파트 값은 매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강동, 영등포 등 5개구도 최고가 대비 90%를 넘어섰고 강북, 노원, 도봉구는 80%대 중반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올 들어 이달 9일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값은 6.88%, 강남구는 6.15%, 서초구는 5.64% 각각 급등하며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미친 집값으로 불렸던 부동산 광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불안 심리가 패닉 바잉, 공포 매수를 유발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과거 진보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원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방침도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주택 건설 확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등 손에 잡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좋은 투자처가 많이 생기도록 지역개발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부동산 관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단기적 수요 억제책도 필요합니다. 다만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이었습니다. 자, 사설을 접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을 더 지어. 그때 뉴타운이 생겼었죠. 자, 그렇게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던 그런 사례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할 때부터 우리 박경현님 그리고 김현철TV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님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투TV 첫 방송 때부터 우리 박경현님은 그 자리를 아직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있습니다. 이민 가고 싶어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꽤 있으신데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떠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곳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시아투데이 TV를 지켜주고 그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박경현님, 그리고 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시아투데이 TV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내일 이 시간 오전 11시 변함없이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